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고 있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단원이 끝났는데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단원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계산은 물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개념적으로 가장 조금 헷갈려하고 처음에 개념을 쌓을 때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정수의 뺄셈과 곱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설명 말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로 설명했던 방식, 요 돈 가지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샘돌 모형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내가 계산 연습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정수의 뺄셈과 곱셈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로 이렇게 민지 달러라는 것을 썼었는데요. 자, 우리가 요거는 그냥 1달러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슬프게도 빚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빚. 자, 그러면 빚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빚 얼마가 있다, 돈이 있다, 빚이 1달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진 않지만, 우리 이 강의에서는 편의상 빚도 이렇게 실물로 빚 1달러가 있는 것처럼 재산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나한테 돈 1달러가 있다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양의 1이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빚이 1달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의 1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돈도 있고 빚도 있다. 둘 다 1달러씩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의 재산은 사실상 요 두 가지가 퉁쳐져서 얼마가 있다. 빵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일단은 덧셈 두 가지 경우를 보고서 비슷하게 뺄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자, 선생님한테, 자, 1달러가 있었어요. 1달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에게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제 1달러를 추가로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재산이 얼마가 생긴 걸까요? 자, 돈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총 양이 2달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음에 2번. 자, 선생님한테 굉장히 슬프게도 빚이라는 게 있어요. 빚이 1달러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아까 그 학생이 선생님, 이번엔 제가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제 빚을 떠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한테 빚을 줘버렸어요. 자, 줬다는 것은 저한테 더해지는 것이죠. 자, 그럼 빚이 1달러가 있고 또 1달러가 있으니까 저한테는 결국 빚이 얼마 있다? 하나, 두 개. 음에 2달러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뺄셈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요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자, 돈이 1달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한테 어,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2달러를 주십시오. 자, 그럼 제 입장에선 2달러를 뜯기는 거죠. 전 그분한테 2달러를 줘야 되겠죠. 자, 저한테는 2달러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저한테 있던 1달러를 일단은 하나를 주고 그럼 이 남은 하나는 어떻게 제가 줄 수 있을까요? 1달러밖에 없었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제가 이분한테 1달러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빚을 내서 1달러를 가져왔어요. 자, 빚을 내서 1달러를 가져왔어요. 그럼 비로소 요만큼 1달러를 또 삥 뜯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저한테는 결론적으로 얼마만 남았냐면 요것만 남은 거예요. 얼마다? 음의 1이다. 자, 양의 1을 뺐더니 자, 양의 1에서 양의 1을 뺐더니 일단은 양의 1씩밖에 지울 수가 없고 또 다른 일을 어떻게 지웠냐? 빚을 내서 지웠다. 빚을 내서 지웠다. 그래서 결국에 뭐만 남았다? 빚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빼기 2는 음의 1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4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빚이 2달러가 있어요. 빚이 2달러가 있는데 이번에는 빚을 뜯깁니다. 얼마? 1달러. 빚 1달러를 뜯깁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누군가가 저에게로부터 빚을 가져간 거예요. 즉, 제 빚을 갚아준 거예요. 자, 빚을 갚아줬어요. 자, 그럼 빼는 것은 같은 것끼리 슥싹하면 되겠죠. 자, 그럼 결국에 무엇만 남냐? 빚 1달러만 남습니다. 자, 음, 양의 2에서 음의 1을 뺐다. 음의 1을 뺐다라고 하면 남는 것은 음의 1이다. 자, 양의 2에서 자, 음수를 뺐더니 음의 1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숫자가 더 커졌죠. 자,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큰 거니까, 자, 음수를 뺐더니 커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음수를 빼는 것은, 자, 빚을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다. 갚아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뭐다? 이득이다.
자,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이 선생님 뺐는데 숫자가 왜 더 커져요? 라는 부분이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고요. 자, 요거를 샘돌 모델로도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돌 모델에서는 또 기본이 자,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돌을 흰 돌, 자, 이렇게 칠한 돌을 검은 돌이라고 하고요. 흰 돌을 양의 1, 검은 돌을 음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한 세트가 있다라는 것은 자, 둘이 0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하기라는 것은 돌을 놓는다. 빼기는 돌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더하기는 돌을 놓자. 빼기는 돌을 어떻게 하자? 빼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단계. 자, 첫 번째. 자, 양의 1 돌에다가, 양의 1에다가 더하기죠. 그럼 돌을 또 놓아요. 무엇을? 양의 1 돌을 플러스 흰 돌을 놓자. 흰 돌이 몇 개다? 2개다. 양의 2가 되었죠. 자, 2번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음의 1에다가 음의 1을 또 더하기. 놓아요. 그러면은 검은 돌이 총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긴다. 검은 돌 2개는 음의 2.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자, 양의 1에다가, 자, 빼기예요. 빼기. 자, 빼기를 하려면 양의 1, 흰 돌을 몇 개? 2개를 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흰 돌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흰 돌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자, 아까 흰 돌과 검은 돌 한 세트는 무엇과 같다? 빵, 0과 같다. 자, 둘이 퉁쳐지는 거라서 0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흰 돌이 1개 있으나 흰 돌 2개와 검은 돌 1개가 있으나 의미하는 바는 무엇과 같다? 흰 돌 1개 있는 것과 같다. 양의 1을 표현하는 상황 2개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0세트를 한번 놓아 주었더니 이제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양의 2, 흰 돌을 총 2개를 빼줄 수가 있겠죠. 그럼 무엇만 남죠? 검은 돌 하나. 검은 돌 하나는 음의 1.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간단해요. 자, 음의 2가 있었어요. 음의 2. 음의 2는 검은 돌이 2개가 있어요. 자, 빼기. 빼기는 돌을 빼자입니다. 자, 근데 음의 1을 빼자. 음의 1은 검은 돌 1개를 빼자죠. 하나 빼주면은 음의 1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음의 2 빼기 음의 3은 무엇이 될까? 자, 음의 2는 표현을 하자면 검은 돌이 2개 있는 상황이고요. 음의 3을 뺀다라는 것은 검은 돌을 3개를 빼야 돼요. 자, 그런데 검은 돌이 총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검은 돌 세트를 억지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0세트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야 비로소 검은 돌을 총 3개를 지울 수가 있겠죠. 남는 것은 흰 돌 하나 플러스 힐이 된다. 자, 음수를 뺐더니 굉장히 숫자가 커졌다. 음수를 빼는 것은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자, 이 샘돌 모델을 바탕으로 곱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우리가 이 지금 상황에서 요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자, 흰 돌 3개를 자, 더하기 2를 자, 우리가 곱하기 양의 2라는 것은 요거를 총 2세트 더하자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자, 3개씩 흰 돌을 3개씩 플러스 2, 2번 놓자. 2번 놓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놓자. 하나, 둘, 셋. 2번 났죠? 자, 한 세트, 2세트. 총 몇 개? 흰 돌이 6개. 그래서 플러스 6이 된다. 자,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2번 놓자. 무엇을? 검은 돌 3개를 총 2번 놓자. 그럼 검은 돌이 총 몇 개? 6개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요, 이제. 자, 그렇다면은 음의 1을 곱한다는 것은 자, 양의 3을 2번 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요? 바로 지금 이 상태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빼요? 억지로 0세트를 만들어줘야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양의 3을 한 세트 빼려면 자, 0세트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0세트가 3개가 있어야겠죠. 자, 요게 자, 0세트가 3개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양의 3을 한 번 빼면요. 하나, 둘, 셋. 한 번 빼면 자, 검은 돌이 3개가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요. 왜? 자, 2번 하는 거니까. 2번 빼는 거니까. 그러면 검은 돌이 총
6개가 남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양의 3을 자, 2번 뺀다는 것은 검은 돌 6개가 생기는 것과 같다. 자, 3 곱하기 2는 6이죠. 6인데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요. 4번. 자, 그러면은 자, 음의 3, 검은 돌 3개를 세 세트를 자, 음의 1을 곱하자. 2번 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빼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려면 0세트를 3개를 만들어줘야겠죠. 0세트를 이렇게 3개를 만들어줘서 자, 이번에는 음의 3, 검은 돌 3개를 뺍니다. 자, 요거를 총 몇 번? 몇 번? 요거를 이렇게 2번 해주시면 자, 2번 뺐다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것은 흰 돌이 몇 개? 6개가 됩니다. 흰 돌이 6개. 그래서 양의 6이 된다. 음의 3과 음의 2를 곱했더니 음수 2개를 서로 곱했더니 양수가 튀어나왔어요. 자, 3, 2, 6이죠. 음수와 음수를 곱했더니 양수가 나왔어요. 자, 곱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양수 곱해서 플러스 6이 나왔고요. 양수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자, 양수 곱해서 마이너스 나왔고요. 자, 음수 곱해서 양수가 나왔어요. 자, 이러한 규칙성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로 한번 또 이해를 해볼게요. 네.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패들렛에 업로드한 거기도 한데요. 자, 이분이 이제 옛날에 이제 수학 천재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썼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이죠. 자, 그런데 자, 마이너스는 우리가 흔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나쁜 사람을 나쁘다 하면 플러스. 좋은 사람이 되고 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나쁜 사람을 플러스 좋다 하면 마이너스가 나왔죠. 나쁜 사람 된다.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나쁜 사람을 보고 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올바른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보고 좋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 아까 방금 돌 모양으로 예시를 들었을 때 플러스 양수와 음수를 곱했을 때도 마이너스가 나왔죠. 자, 좋은 것을 보고도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나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였죠. 좋은 것을 보고도 우리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도 방금 돌 모양, 돈 가지고 한 거 이걸로도 한번 이해를 하시고 또 꼭 수학적으로 이해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한번 시적으로도 생각을 하시면서 또 수학이 우리한테 비유적으로 교훈을 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휴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으면 댓글이나 패들렛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